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 그 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주제인데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일본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뭐 앞이 네모나고 뒤가 둥글다 그래서 이름을 전방후원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이 무덤은 일본 고유의 그러한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무덤은 백제가 전례를 해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갖고 그냥 치고받고 그냥 아유, 항상 그렇듯이 본질에서 항상 빗나가는 그러한 논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전방후원분 누구 것인가,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애들은 이제 뭐 앞이 네모나고 뒤가 둥글다 그래서 이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장꼬를 닮았다 그래서 장꼬분이라고 한다는 거야. 장꼬분이나 뭐 전방후원분이나 명칭이 뭐가 중요해. 어쨌든 이 전방후원분이 일본에 2천여 개나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일제시기 때 말이에요, 일본 학자 야스이라는 놈이 있어요. 야스이.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죠. 야스이 이놈. 이놈이 전라도 나주에서 이제 유물을 이제 막 발굴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전방후원분과 비슷한 그러한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야스이가 전방후원분을 발견을 했으면 이걸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했는지는 뭐 대충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일본 고유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방후원분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제시기 때 일본 애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공격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임나 일본부가 가야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야스이란 놈이 가야 지역에서 이 전방후원문과 비슷한 그러한 무덤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이놈이 발굴했겠지. 근데 장소가 전라도 나주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된 거야. 이 가야 지역에서 발견이 됐으면 무조건 발굴할 텐데 전라도 지역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철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방 이후에도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 전방후원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1972년 윤세영 고려대 박물관 주임하고 황용훈 경희대 교수란 분이 막 엉뚱한 주장을 한 거야. 충남 부여에, 그러니까 전방후원분과 비슷한 무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 바로 탄로가 납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냥 자연 구릉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냥 쬐끄만 어떤 그런 구릉이야, 구릉. 무덤이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어, 한국 사람들. 좀 정밀하게 좀 알아보고, 이것저것 다 알아본 다음에 기사를 터트려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유. 충남 부여에 전방후원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가요, 1983년에 강인구 영남대 교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경남 고성, 그 다음에 전라도, 나주, 영암, 무안, 함평 등에서 전방후원분을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뭐 전라도 지역은 일제 시기 때 그 야스이란 놈도 발견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경남 고성에도 있다는 거야. 경남 고성에. 경남 고성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야 지역이잖아. 가야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이 강인구 영남대 교수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강인구 영남대 교수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전방 후원분을 봤을 때 일본 고유의 이 전방 후원분이 일본 고유의 무덤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제에서 전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강인구 영남대 교수의 이 주장은 전방 후원부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다, 이건 특별한 거 없어. 근데 일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 경남 고성에도 있다는 거야. 고성은 가야 지역이잖아. 그러면 가야 지역에서 전방 후원분이 있다는 거는 곧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일본 그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본의 그 원로학자들은 이제 한반도에 전방 후원부나 무덤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노인네들은. 근데 이제 젊은 그 역사학자들은 이 강인구 교수의 발언, 경남 고성에도 있다, 이거를 딱 땡겨가지고 가야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이거야말로 임나 일본부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그렇지? 임나 일본부가 가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야 지역에 전방 후원분이 발견됐다니까. 맞을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전방 후원분이 아니고 그냥 쌍분이에요. 적석총. 모양이 이런 모양도 아니야. 그냥 가야 지역에 널려있는 그러한 적석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주장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받아다가 일본 애들 임나 일본부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또 그러다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러다가요, 1994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 광주의 명화동 고분에서 원통형 토기가 발견이 됐다는 거야. 이겁니다. 광주에요. 명화동 전방 후원분 무덤인데 이 안에서 원통형 토기가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일본의 그 전방 후원분, 거기서 발굴된 유물 중에 원통형 토기가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광주 명화동 전방 후원분에서 발견된 이 원통형 토기로 봤을 때 이거는 전방 후원부는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광주의 이 명화동 전방 후원분도 있고 월계동에도 있습니다. 요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 전방 후원분. 어쨌든 1994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원통형 토기 요 발견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맞을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일본 서기에 따르면 뭐 신공황후라는 이 여자가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로 와서 신라를 복속시키고 고구려하고 백제
왕의 조공을 받았대잖아. 일본 서기의 내용이야. 그래서 사만을 정벌하고 그 지역에다 임나 일본부를 두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는 가야 지역에 있어야 돼. 가야 지역에 있는 거거든, 통치기구를. 그렇다면 가야 지역에 전방 후원분이 발견이 돼야 돼. 그죠? 일본 놈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죠? 가야 지역에 전방 후원분이란 무덤이 발견이 돼야 돼. 없어! 발견된 게 없어. 어? 없고요. 오로지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발견이 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임나 일본은 거짓이고 일본 서기의 내용도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일본에 있는 이 전방 후원부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거야. 이거를 입증하는 거야. 역으로.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기존에 이 한국에 있는 어떤 뭐 학자들의 이제 어떤 주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한국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백제가 전래를 해준 거다, 일본한테. 이 정도밖에 몰라. 좀 유무를 관찰을 좀 해봐봐. 유무를. 이 전방 후원분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월계동에 있는 전방 후원분의 내부입니다. 내부. 그럼 뭡니까 요거? 벽을 보세요. 돌로, 에? 그러니까 큰 돌이 아니고 작은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야 무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 구조가. 가야 무덤도 이렇단 말이야. 돌로, 그러니까 깬 돌로 벽을 쌓고 위에다 상판을 이제 큰 돌로 상판을 덮는 그러한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그 광주 전방 후원분, 요거 월계동에 있는 거, 이 내부 구조는요, 가야 무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아시겠죠? 자, 가야 무덤과 흡사하다. 그리고 또 어디하고 흡사하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 평양. 적석총입니다. 이거. 여기도 똑같잖아. 근데 이 평양은 이게 깬 돌을 이렇게 벽을 쌓지 않고 이게 큰 돌로 벽을 쌓습니다. 조금 틀려요. 완전히 좀 인공적으로 가공한 그러한 돌들을 이제 벽을 세우고 위를 덮고 굉장히 발달된 고급 기술이죠. 거기에 보면 내부 구조가 전방 후원문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원통형, 이게 둥근 석실이 있고, 입구는 이렇게 네모나고, 똑같잖아. 에? 내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 능선이 보시자고요. 똑같아. 평양이나 진배 없어. 요거 봐. 아시겠죠? 내부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가야. 내부 구조는 물론 이제 뭐 깬돌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인공적으로 가공한 돌로 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구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석총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광주에 있는 전방 후원분 내부 구조도 똑같잖아. 평양, 부여, 가야하고. 근데 외부가 틀리다는 겁니다. 외부. 내부는 비슷해. 근데 외부 모양이 좀 특이한 거야. 어? 적석총이에요, 여러분. 다 적석총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 구조를 하고 그 위에다가
돌로 덮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는 그러한 적속총이에요. 적속총. 근데 이 부여, 평양, 가야는 이제 단일하게 이렇게 쌍분으로 이렇게 외부 형태를 띄우지만 이 광주에 있는 전방후원부는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외부 형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무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적속총인데, 그러니까 한반도에 주로 사용했던 무덤 양식이야. 근데 외부가 조금 특이하다.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전방 후원부. 요거.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는 그 적속총 내부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만든 무덤인데 각 지역별로 내부 구조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구조도 이렇게 특이한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전라도 지역에, 전라남도 지역에.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똑같은 한민족들이 만든 무덤인 거야. 단지 조금씩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부여, 가야하고 비슷하잖아. 외부 구조까지. 근데 왜 전라남도 지역만 이렇게 외부 구조가, 외부 형태가 이렇게 틀릴까? 그렇다면 이 부여, 가야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종족들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적성총 내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인공적으로 가공한 돌 깎아서 벽을 세우고 천정을 덮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또 문고리까지 달았어. 평양은. 이거는 부여 능산리 적석총 내부입니다. 보세요. 지금 기술로도 어려운 거야. 이 정도 돌을 깎았다는 거는. 이 한민족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익산이에요. 익산 쌍릉입니다. 여기 안을 보세요. 부여 능산이랑 똑같잖아. 인공적으로 돌을 깎아서 벽을 세우고 천정을 덮은. 그러니까 평양, 부여, 익산 다 똑같아. 내부 구조가. 근데 전라남도의 전방 후원부 내부 구조를 보자고요. 조금 조잡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조잡하다고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평양이나 부여, 익산에 비하면 내부 구조가 그냥 깬 돌로 이제 벽을 세웠어. 물론 입구에는 이제 큰 돌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닥에도 이제 판때기를 깔았는데, 돌판을. 근데 이 평양, 부여, 익산보다는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종족들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었다는 거야. 여기 분포도를 보세요. 전라남도 지역의 전방 후원부는 이제 분포도야. 거의 어디 있습니까? 영산강 주변에 있는 거야. 물론 해남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전방 후원부.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주, 지금의 광주 북쪽, 익산까지는 이런 형태가 없어. 내부 구조도 이런 거 아니야. 인공적으로 가공한 돌로 만든 그런 내부 구조잖아. 익산까지. 그렇다면 익산 밑에 있었던 전라남도 지역은, 그러니까 익산, 그러니까 광주 북쪽에 있는 종족들과 약간 틀린 종족이었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었던 종족들과 백제가 언제 이 전라남도 지역을 복속을 시켰을까? 이거를 알아보셔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제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 이르렀을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한 4세기 초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백제가 이 전라남도 지역을 언제 예속을 시켰는지는 기록에는 정확지는 않은데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245년입니다. 첨예 이사금 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해 있던 사량벌국, 지금의 상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이제 속해 있었어. 사량벌국. 상주에 있는 사량벌국이 신라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배반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백제에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구로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제 격파를 시켰다는 기록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죠. 남만이 지금의 상주 지역,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일부 지역까지 남만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방송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량벌국은 남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 지역 그 옆으로 뭐 옥천, 그 다음에 부여 지역까지 백제가 이르렀던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서기 245년 이전에 이미 백제가 그곳까지 이르렀다가 이 사량벌국을 꼬드겨 가지고 백제에 예속을 시켰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신라가 다시 차지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의 부여까지 서기 한 2세기 중반에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서기 364년에 이제 백제인이 탁성국에 갔다는 어떤 기록이 나오잖아요. 물론 삼국사기 백제봉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초 고항 때 가야의 일부 어떤 종족을 점령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때 근초 고항 때 전라남도 지역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 지역엔 누가 있었을까? 누가? 기록에 등장합니다. 동성왕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서기 498년 탐나가 탐나 제주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방송한 적 있죠. 탐나가 곡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왕이 친정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갔냐? 무진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도에 보면 여기 광주잖아요. 광주. 요 북쪽까지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탐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광주 북쪽부터 이 전라남도 지역은 탐나국이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봤을 때. 물론 탐나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초고왕 시기에 이 탐나가 백제의 예속이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 탐나가 뭐 때문에 선지 모르겠지만 조세를 바치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마도 동성왕이 과도하게 조세를 뜯어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살짝 반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동성왕이 친정을 한 거야. 여기 광주까지 이르렀던 거야. 그러니까 광주 이남은 전부 탐나국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탐나가 서기 662년까지 이제 백제의 예속이 돼 있다가 신라의 기속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근초 고항 때 이제 이 탐나가 백제의 예속이 됐다.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탐나에 있는 이 전방 후원분이나 이 무덤 독특한 양식의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무덤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잖아. 그죠? 탐나 사람들이 만든 무덤 양식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이 전라남도 지역에 몇 개 안 돼요. 발견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만 있는 거야. 전방 후원분이. 근데 이 지역에만 있었던 전방 후원분이 일본으로 건너간 거야. 아시겠죠?
언제냐? 이제 백제 근초고왕 때 이제 이 탐나가 백제에 예속이 된 다음에 서기 397년에 말이야 아신왕이 고구려 공격에 대비해서 외국과 이제 굉장히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자 태자, 전지를 보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급속하게 외국하고 백제가 가까워진 거야.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이때 이 탐나 지역에 있었던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무덤 양식을 일본의 전례가 됐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전라남도 지역에 이 전방 후원분 어떤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온감묘가 있어요. 온감묘. 요거 나주에 있는 온감묘입니다. 이 나주에 있는 온감묘가 또 어디 있냐면 가야 지역에도 있어요. 발견됩니다. 거기다 또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쿠슈에 있는 온감묘입니다. 아시겠죠? 온감묘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탐나 지역에 있었던 온감묘예요. 이게 쿠슈에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오늘의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탐나인의 고유의 무덤 양식인 전방 후원부는 그러니까 이 탐나가 백제에 예속이 되면서 그리고 아신왕 시기에 많은 문화 전파가 일어나면서 그때 일본에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전방 후원분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제의 것이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탐나인의 고유의 무덤 양식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까?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